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이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내가 만약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도 쟁점이 두 가지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법대에서 뭐 학생들한테 강의하듯이 아주 막 구체적인 뭐 법논리적인 거 이런 것을 터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법원에 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하거나 아니면 법무사를 통해서 그런 신청을 할 때에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물미를 좀 터준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할 때는 이제 파산의 원인이 발생했거나 또는 파산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그런 채무자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산, 보통 다른 말로 이제 경제적인 파탄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 파탄의 의미가 뭐냐? 파산의 원인이 있다는 게 뭐냐?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거죠.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가사 예컨대 어떤 사람이 부채가 10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잘 벌어서 재산은 뭐 5억밖에 안 되고 부채는 10억이 있는데 돈을 잘 벌어서 10억에 대한 이자를 내고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비록 부채보다 재산이 훨씬 적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파산의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파산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려면 그래서 그 사람의 경제적인 능력, 신용도 이런 것도 다 같이 살펴야 되는데, 일단 채무 본질에 따른 변제를 못하는 것이 경제적 파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채무의 본질에 따른 변제, 그게 무슨 말이죠?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본질. 본질을 하면 본래의 취지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돈을 빌렸다. 그러면 제가 25일 날, 매월 25일 날 이자를 얼마씩 지급하겠다라고 계약을 했는데 그 날짜에 대해서 이자를 못 주면 그건 경제적 파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약속된 기일 안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원금을 언제 갚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 그것이 경제적 파탄이고, 곧 경제적 파탄은 파산의 원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이자를 지금 당장 못 줘야 내 경제적 파탄의 원인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은 계속 카드를 돌려막기를 하고 이자를 내지만은 가까운 시일 내에 뭐 1개월이나 2개월 또는 3개월 이내에 또 그런 상황, 이자를 못 주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 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파탄이 있다고 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이자를 못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지금 당장 내가 신용불량자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시일 내에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하게 닥칠 수 있는 사람은 미리 닥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이자를 못 주는 상황이 아니면 되니까 과거에 뭐 신용불량된 지가 오래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용불량이 된지 또 연체가 된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 지 3개월은 지나야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또 금방 돈을 빌렸는데 돌아서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데, 일단 돈을 사용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돈을 어디에다 쓰고 돌아서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비교적 최근 채무라고 해서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때로부터 약 1년 이내에 빌리는 돈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어디에 썼는지 그 사용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돈, 최근에 빌린 돈, 가까운 시일 내에 빌린 돈이 뭐 카드를 돌려막기를 했다든가 A은행에서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서 B은행으로부터 빌렸다. 그래서 대환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으면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그것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질 않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라고 명하거나 파산의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것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장래에 가까운 시일 내에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이 하는데 반드시 현재 연체가 되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상당히 오랜 시간 전에 연체가 되었어야만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는 것이 내가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나? 채권자들이 와서 이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법정 관리라고 있죠. 법정 관리라고 들어보셨는데 요즘 뭐 법률 용어로는 법정 관리가 아니고 보통의 회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개인 회생과 표현을 달리해서 이제 보통의 회생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의견을 묻습니다. 뭐 어떤 이 사람이 또 어떤 회사가 회생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채권자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 채권자 집회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정족수에 해당하는 동의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법정 관리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회생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은 채권자들의 그러한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서 예컨대 판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빌린 돈은 꼭 갚겠다고 약속을 했다. 내가 그래서 아주 나도 형편이 어렵지만 겨우겨우 빌려줬는데 그 돈을 나는 떼이면 안 된다. 절대로 면책 해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건만 맞으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은 강제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즉 채권자의 희생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항변을 하거나 이의를 달아도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이의를 달면 나는 개인 회생이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 면책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뭐 염려를 놓으셔도 됩니다. 다만 채권자 집행기일에 채권자가 와서 면책 불허가에 해당되는 사유를 말하면은 이제 뭐 개인 회생의 경우에 변제 계획안, 개인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면책 허가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파산의 경우에 숨겨놓은 재산이 있다. 개인 회생의 경우에 저 사람이 원래 지금 변제 계획안에 나오는 월 소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직이고 뭐 직업이 없고 월급이 얼마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은 자기 가족, 뭐 자녀나 형제나 뭐 부모의 이름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다른 소득이 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라고 항변을 하면 그것이 증명이 되고 소명이 되면 그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그 변제 계획안을 수정을 하거나 파산의 경우에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 이외에는 채권자들이 뭐 이의를 해도 뭐 절차가 중단되거나 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또 추가로 말을 하면 뭐 저 사람이 뭐 도박을 해서 탕진했다. 아니면은 뭐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낭비병이 심한 사람이다. 그래서 파산 면책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항변을 하면 그것이 증명이 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 이외에는 채권자들이 뭐 개인 회생 절차 그 자체에 대해서 또는 파산 면책 그 절차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이의를 달아서 나는 개인 회생의 경우에 변제 계획안이 인가되지 않거나 또 파산 면책의 경우에 면책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